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곡 오예원입니다. 오늘은 지장간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장간에 있으면 지장간 오행들이 있죠? 거기에 대한 인격화 통변을 배워야 됩니다. 옛날 지장간식으로 이렇게 합충 변화로만 하지 마시고 더 업그레이드 공부를 해서 시간 학문입니다. 인월, 묘월 막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오행들이 하는 역할을 알아야 사주를 볼 때 시간을 읽을 수 있고 그 오행들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을 깊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에게 적용을 해서 통변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조금은 어렵고 긴 여정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지장간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질을 보면은 이게 화질이 좋을 거예요. 제가 어제 웹캠을 사러 홈플러스 갔는데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유성 하이마트까지 가가지고 어렵게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동안 이제 노트북에 보면 저 위에 그 카메라가 있잖아요. 이렇게 만지면 꺼지고 20분 촬영했는데 싹 화면이 날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찍고 조금만 움직여도 화면이 잘려서 먹통돼 버리는 거예요. 버그 뭐 생기고. 그래가지고 어제 A캠을 하나 사서 지금 시험해 보니까 화질도 좋고 저기 겁나게 좋습니다. 역시 돈을 써야 됩니다. 돈을 써야 뭐가 이게 장비도 사고 해야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화면 좋으니까 기분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영상을 올린 지가 벌써 이 동영상이 올리는 것이 100번째예요. 100번째. 그래가지고 기념적으로 제가 오늘 지장간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기초적인 것도 마인드를 바꾸라고 저는 동영상을 올려드립니다. 동영상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마인드를 바꿔라. 기존의 명리에서 탈피해서 조금 더 시대에 부합하는, 시대에 맞는 공부를 하자. 명리도 이제 바뀌어가지고 좀 공부를 하자는 거죠. 옛날 기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현대에 맞게 현대적인 통변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 이런 공부 안 하면 시대적으로 앞으로 뒤떨어지게 됩니다. 5년만 있으면 인격화를 시킨 명리 이론들이 주류를 이룰 것이라고 제가 예언을 하겠습니다. 옛날 막 이상한 얘기 이제 안 통합니다. 안 통하고 이제 생각을 바꿔서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이론 체계를, 새로운 건 아니에요. 기존 명리 이론을 새로운 이론이 아니고 기존 명리 이론에 정기신을 넣어서 그 오행의 뜻도 다 있습니다. 그냥 글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인격과 통변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이제 이론을 공부하고 나서 실전 사주에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안 맞을 것 같지만 귀신같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에 보면 이게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뭐가 나오냐면 가끔 질문을 하시더라고. 궁통보감에 그 말뜻 인격화된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물론 이렇게 이제 제 글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그 궁통보감에 보면 인격화 통변이라고 뭘로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인격화 시켜가지고 말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명리를 오래 한 사람이 물어보더라고. 뭘 보고 당신은 그런 말을 하냐. 그렇죠. 옛날 이론만 하면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주를 인격화 시켜서 말하는 방법을 배우자.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지장간에 있는 뜻을 알아야 됩니다. 인월하면 지장간이 뭐죠? 네, 무병갑입니다. 그래서 무토부터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일단 지장간 공부를 한 다음에 사주를 보고 인격화 시켜가지고 말을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 제 얼굴이 안 나올 겁니다. 네, 인월 무토사령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무토, 계수, 병화, 간목, 신금 이렇게 써놨습니다. 무토는 인신사회 원령의 토가 있습니다. 이건 생지의 토라고 합니다. 생지의 토. 생지의 토라고 해서 출발점을 말합니다. 출발점. 인, 묘, 진 하면 진토에 이제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인중무토가 시작을 해서 묘를 지나 진토에서 멈췄다. 거기에서 검증을 하게 됩니다. 토라는 것은 검증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읽으시면 되고, 토는 뭐다? 검증. 그리고 마디와 같다. 나무로 치면 마디를 툭 나가게 하는데 검증, 검사하는 겁니다. 진중의 무토는 툭 사와 앞으로 너 꽃을 필 수 있는지 없는지 검증을 해주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인중의 무토는 왜 격으로 취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토라는 것은 살아가는 기반이라고 합니다. 기반. 그래서 목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인중의 간목이나 병화는 그 무토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방법의 기반이 되는 무토가 있는데, 여기는 정신과 행동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격국으로도 치켜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지의 토는 살아가는 기반이라고 하지 목표가 되지는 않는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토가 수화를 머금습니다. 수화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정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수화는 의지력이 있고 온도라는 게 있습니다. 습도는 습도가 있고, 조습은 목금이라고 하면서 인간의 행동을 말하는 것은 조습을 말한다. 그래서 수화는 인간의 정신, 의지력을 표현한다면 목금은 인간의 행동을 말한다. 그래서 행동을 어떻게 하나 보는 것은 오행적 목금으로 보는 것이에요. 목금으로 인간의 행동을 본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중무토사령은 뭐냐? 무토는 환경을 만났다. 그래서 자연적으로는 이게 지면이라고 합니다. 지면. 그래서 지면 속에, 이 개수는 땅 속에 물이 있는 겁니다. 무토사령은. 그래서 무토는 지면과 같다. 그래서 기반을 마련되었다. 무슨 장소가 있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개수가 있으면 당연히 개수가 있어야 됩니다. 무토가 있고 자질이 있고 쓸만한 환경, 그러니까 환경 기반이 뭐냐? 쓸만한 환경을 만났다는 거예요. 무개라는 것이. 그때의 병화는 무엇을 하는 거냐? 해토하죠. 언 땅을 녹입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을 만나도록 유도를 해주는 겁니다. 병화가 유도를 해준다. 그리고 있으면 없으면 왕하면, 이것은 차후에 말씀을 드리고, 간목은 언 땅에 병화가 해토를 시키면 소토 자질 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천간에 무토가 드러난 경우에 소토는 노동적이라는 거죠. 기술적이다, 노동적이다, 공부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것은 희귀신호로 가서 통변을 해야 되고, 신금은 계수를 행하면서 자질, 쓸만한 환경에 무토를 만났을 때 깊은 자질을 만들어준다. 그렇게 무토사령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화사령에 태어나면, 병화라는 것은 성장에 대한 목표의식을 갖습니다. 나는 얼만큼 성장할 거야. 가지는 이쪽으로 나가게 할 것이고 저쪽으로 나가게 할 것이고 뭐 이런 것을 정한다라는 거죠. 성장에 대한 목표의식을 갖게 한다. 무토는 또 땅을 해토시킨다. 그래서 해동해서 습기가 나오게 합니다. 습이. 그래서 계수라는 습이 쓸만한 환경에서, 이런 병무계의 쓸만한 환경에서 자질을 개발하게 된다. 그리고 간목은 목표를 향해서 성장해 나가다. 상적이 아니고 오타가 났는 성장해 나갑니다. 그리고 신금은 병진합서 천소리를 녹여서 깊은 자질 개발을 한 것을 말한다.
네, 요거 기본적으로 오늘은 이제 기본적인 것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갑목사령에 태어나면 병화는 뭐냐, 의지를 세우는 미래가면, 이때는 이제 과거를 지나 미래를 생각해야 됩니다. 미래감을 세운다. 의지를 세우는 미래감. 개수는 미래감에 맞추어서 지식을 습득한다. 토는 지식 개발을 할 장소를 만난 것과 같다. 토라는 것은 보관적 기운을 말하고 현재 유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국수라는 것은 인간이 자질 개발할 장소를 마련해 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춘절에 목이 가불목 너무 왕하면 목다수축에 걸립니다. 목다수축, 병양론. 그러면 학습이 부족한 것이고 이것저것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그래서 전문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이 부족하면 또 뭐가 되겠어요? 자기 자신이 방만함으로 살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수화, 인간 정신, 목금,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월의 병화는 무엇이다? 지식이 크고 현명함이 크라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화가 있으면 내가 현명하게 정신을 차린 것이고, 병화가 없으면 주위에 현명한 사람이 있다라는 뜻이고, 운에서 오면 현명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환경에 부합된 사람을 만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진술 충미의 토는 살아온 과정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신사의 토는 진술 충미의 토와는 다릅니다. 기반의 토라 해서 무엇을 시작하는 것을 읽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토라는 것은 항상 토운이 오면 변화해야 한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뒤로 돌아가면 이렇게 인중무토사령이라는 기반이라고 합니다. 기반. 그래서 생지의 토는 택만 있다. 택. 그리고 갑목이나 병화는 향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희귀적으로 쓰는 것들을 말한다. 그래서 인중무토는 뿌리기간이라고 합니다. 뿌리기간. 진중무토는 줄기기간이라고 하고, 병화가 너무 왕해도 준비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준비 부족. 그래서 말만 앞선 사람. 그래서 급수가 조금은 낮은 대로 간다. 개수가 적으면 학습량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목에서 이제 개수를 보는 거 학습량으로도 본다. 학습량이 적은 것과 같다. 그래서 병화는 없고 미래강 의지를 세우지도 않고 개수가 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목이 먹지 않는 물을 쓴 것이기 때문에 딴짓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지식으로 쓰지 않고 고민이나 망상에 사로잡힐 수 있다. 그것이 토로 너무 왕하게 묻어놓으면 우울증, 조울증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 지식이 너무 깊게 묻혀도 생각이 골똘해졌다라는 뜻입니다. 목이 지나친 것은 이것저것 한 것이라는 거죠. 아까 목다수축에 목이 많은 것, 전문성을 못 살리죠. 그렇다. 그래서 병화는 항상 해토시키면 습기가 올라가고 언땅을 녹인다라는 거예요. 해토라는 것은. 그래서 병화는 무토를 만나면 쓸만한 환경을 만나는 것이다. 이제 그래서 땅이 좋다. 그리고 갑목사령들은 실천적 의지를 보인 것이에요. 소토를 했기 때문에 실천적 의지를 보인 것 같다. 나는 얼만큼 크겠다. 그래서 병화를 보고 나는 얼만큼 크겠다라는 지휘적인 사고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대충 지장간의 오행이 갖고 있는 것을 인격화시켜서 기본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사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주로 들어가서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있어야 제가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주를 보니까 1월 달에 태어난 기토일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인격화 시켜서 말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을 해서 오행 공부를 인격화 시키면 철학적 사고방식과 멋진 음양오행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이 사주는 그러면 목이죠. 토국수 했나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가? 토국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계수라는 지식, 아까 깊은 자질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신금으로 생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신금으로 생을 잘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질은 깊지는 않다. 그리고 무토로 되어 있으면 외부 환경에서 제공한 것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외부에서 제공한 환경을 만나야 된다는 무토예요. 근데 이 사주는 기토로 되어 있으니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적성적으로 공부를 하겠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경금이 있습니다. 경금이 있기 때문에 경금은 을목을 나오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영적 요소, 활용적 요소로 쓰는 것,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한 금생수를 시도하는 것이 경금입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 병화에 대한 미래감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옷이기 때문에 정합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합값 공부를 해서 나는 돈을 벌 거야. 시장적, 금융적 마인드라고 합니다. 천간에 정화가 있으면 이제 금융회사 많이 다니고 뭐 이게 돈 관련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오화니까 금융 마인드. 나무가 클 때 정화 오화로 키운 것은 뭐냐? 키워서 산업적 용도. 이건 지식 동네인데 요 해수도 있습니다. 해수가 있어서 상업적 지식 동네, 그리고 오화 금융적 마인드. 그래서 이것은 공부를 해서 시장에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야로 가겠다. 그러니까 선생을 해도 어린이집 선생님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분은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선생님 사주입니다. 그러면 이제 뜻 오행의 회귀신으로 여기 간목사령이죠. 간목사령인데 아까 말한 병화 미래를 어디에 뒀냐. 이것은 인화용입니다. 목생화를 병화로 인중병화가 있긴 있는데 결론은 병화가 아니고 정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화로 향했다. 그래서 학문을 들고 나는 해수도 있고 그래서 시장으로 가겠다. 그래서 개갑, 이건 개갑입니다. 또 이게 회귀신의 간목사령은 개갑 회신 짝이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되면 회신 짝으로도 생각하게 되고 기경은 뭐냐, 갑기는 뭐냐 이렇게 자꾸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병화. 그래서 당신이 세운 미래감은 조금 부족하였다. 그래서 목을 많이 키우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작은 사람을 상대하겠다. 나는 교육적으로 작은 어린이집을 할 거야. 작은 어린이를 상대할 거야. 이제 그런 뜻으로 해석합니다. 신금으로 깊은 자질, 나는 그건 못돼. 경금, 그냥 을목 활용해서 돈을 벌 거야. 벽갑에 했다고 이게 을목되는 건 아닙니다. 을목이라고 주장하면 안 되고, 이게 이제 벽갑이라고 그러죠. 벽갑한다. 그리고 판단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벽갑은 판단 분석. 그리고 이 정관격은 누가 쓰는 거냐? 그죠? 격국으로 가면 정관격입니다. 정관. 그래서 정관 누가 공무원인데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정관격은 근황하면 안 됩니다. 근황을 합니다. 근황을 하면 상관, 견관이 들어온다. 운은 뻔해요. 올해 뭐가 들어왔다? 작년 올해.
무술년에 뿌리가 왔었죠. 견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집안에 관제송사가 왔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데, 일단 지장간으로 보면은 지금 앞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사주 오행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육합이 있습니다. 육합을 추가하면 육해살이 발동합니다. 육해살, 육합이 있다. 육합, 지위적 다툼이 있겠다. 나중에 좌우명의도 지위 다툼이긴 한데 육합도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오행적으로 희귀신으로 생각도 해봐야 되고, 간목사령은 자질개발 소토를 할 때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이 간목사령이라는 것은 작은 어린 싹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어린 싹이 나왔다. 그리고 나서 요게 이제 합이 일간합은 볼 거 없고 다른 합은 없어요. 만약에 이제 정관이 비견과 합하면 뭐 옛날 애인물으로 오겠죠. 뭐 헤어진 애인이 뭐 연락 오겠어요? 뭐 이런 거면 관이 비견과 합하면 오래 오죠. 그런 것도 온다. 그리고 견관할 때니까 집안에 송사가 들어왔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건데, 운 보는 거는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여튼 저는 뭐 옛날 식으로 운은 안 봅니다. 인월 지장간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장간에 이제 기초적으로 너무 희귀신을 철학적으로 인격화시키면 못 알아듣더라고. 저 양반 뭔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이제는 다양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현대에 맞게 이 글자에도 인격화시켜서 공부하는 것을 하도록 하십시오. 인격화 공부를 하게 되면 참 재밌습니다. 오행 참 재밌는데, 그리고 지장간을 알기 전에 음양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병, 이게 이제 계병인데 병화와 정화가 혼잡되어 있죠. 지지로. 그래서 키워서 산업적 용도로 쓰겠다. 돈을 버는데 재화적인 그런 것으로 쓰겠다라고 이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격국은 정관격이다. 정관격. 정인이 있으면 폐인을 하게 된다. 폐인은 안 합니다. 그래서 폐인은 안 한다. 근데 폐인은 이게 인호술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급수가 떨어져서 이런 폐인들은 영업성이 있겠죠. 실적 영업. 뭐 어디 직장에 가도 애들이 많아야 되고 신경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지장간을 오행을 여기 사령이 이게 지장간 무병갑에서 무는 기반이다. 그 격국으로 잡지 않는 이유와 기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이 무토가 만나는 오행에 따라서 각자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화사령이면 오행을 만날 때 각자 뜻이 있다. 간목사령도 각자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지장간 공부를 인격화시켜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장간이 합되고 이런 거는 육신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육신으로 설명을 하라. 인간관계로 해라. 암합이라고 하죠. 이렇게 암합적인 것. 오늘은 이상 지장간, 인월지장간, 사령이 무엇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오행적으로 뜻이 있다. 그것을 인격화시켜서 공부를 하라. 그리고 그것을 사주에 이제 끄집어내 가지고 통변하는 방법. 철학적으로 멋있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고, 점점 철학적으로 멋있게 말을 하면 눈물이 납니다. 오행으로 이렇게 인격화 시켜갖고 살짝 말하면 막 눈물도 나고 손님이 와서 울기도 하는데, 이제 오행은 잘못 배우면 이게 너무 깊다 보면 사람의 장단점이 싹 보입니다. 실력도 금방 할 수 있고 뭐 하는지 금방 하는데, 일단 자존심을 건드리는 상담은 피하라. 사람의 장점을 찾아 부각시켜라. 그거죠. 이게 단점이 뭘까?
뭐 그런 것도 알아야 되고, 장점을 뭐 할까. 이게 사주에 없는 것은 잘 안 됩니다. 뭐 신금이 막 위에 없는데 당신 교수하세요. 뭐 학문적으로 가서 뭐 큰 선생하고 임용고시 해라. 막 이러면 이 사람 스트레스 받아서 죽습니다. 타고난 그릇을 어떻게 잘 쓰느냐. 현재에 만족하는 것이 곧 행복이고, 예, 그리고 돈이란 내가 쓰고 간 것만이 내 돈이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장간 인월에 대해서 초보적 수준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강의를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